자, 여러분들 미션은 잘 해결하셨나요? 네, 이제 한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더 3개? 아니 한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하실 수 있거든요. 타임리프 안에서도 우리가 뭐 한 3가지 정도로 구현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실 건데 레이아웃을 이해하시려면 프래그먼트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프래그먼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사실 이 프래그먼트라는 개념은 안드로이드에서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타일즈 한 거랑 똑같아요. 타일즈 하셨을 때 레이아웃의 영역을 이렇게 나눠 놨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역을 나눠 놓은 뭐를 이용하셨었냐면 메인 레이아웃 같은 거 있죠? 우리 메인 템플릿 같은 거. 메인 템플릿이라는 JSP 파일을 놓고 여기에는 탑.jsp를 연결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메뉴.jsp를 연결해서 사용하셨었어요. 그리고 이 메인 템플릿에서 얘만 갈아 끼는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불편했던 게 뷰의 이름을 뷰의 이름을 우리가 매번 XML에다 등록하고 작업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죠. 우리 이렇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타일즈 할 때 이렇게 타일을 갈아 끼는 것처럼 타일을 바꿔 끼는 것처럼 우리가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영역이 요렇게 조각으로 삽입되는 영역의 이름이 우리 타임리프에서는 프래그먼트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JSP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것처럼 프래그먼트라는 것만 활용하셔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혹은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이라면 프래그먼트에서 이제 변수를 받아 갖고 설정할 수 그러니까 변수라기보다는 변경되는 그러니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변경되는 것만 교체하거나 확장해서 작업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살펴보실 부분은 레이아웃을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활용하실 거예요.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법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SP 인클루드 하시는 것처럼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 뭐 그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 사실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제일 편한 부분은 요거죠,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인제 같이 살펴보실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프래그먼트라는 걸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서에다가 영역을 나누고요. 영역을 막 나눠요,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우리가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파일을 작업하실 수 있고 이렇게 삽입되는 파일을 우리 요 영역을 프래그먼트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이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템플릿에다가 제가 프래그먼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프래그먼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연습할 수 있는 컨트롤러 그냥 쓸까요? 하긴 뭐 메소드도 몇 개 안 들어가서 아니 근데 혹시 나중에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분리할게요 제가. 클래스는 타임리프 레이아웃 테스트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으로 레이아웃이라는 서브 패스를 주실 거고요. 뭐 이제 들어가는 게 다 겟 매핑이죠. 뭐 퍼블릭 스트링으로 프래그먼트 테스트를 하나 하실 거고요. 요거는 겟 매핑으로 프래그먼트 테스트라는 링크를 걸어 주실 거고, 우리가 리턴은 프래그먼트에 우리가 메인이라고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메인이 리턴 되도록 작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인덱스 HTML에다가 요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레이아웃을 관리하실 수 있게, 네, 프래그먼트 테스트 그리고 href는 우리 레이아웃에 아까 프래그먼트 테스트라고 링크 걸어놨죠. 요거를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요거 링크는 레이아웃 1과 레이아웃 2로 하겠습니다. 우선 프래그먼트로 조각 페이지죠. 조각 페이지로 삽입될 페이지, 요거를 우리가 프래그먼트 1이라는 이름의 HTML 문서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JSP에서 include 될 페이지라고, 자, include 될 페이지가 타임리프에서는 프래그먼트, 영역에 삽입될 프래그먼트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div, 자, div로 요게 우리가 삽입될 영역, 이게 삽입될 영역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div에 얘에다가 th 프래그먼트라는 속성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컨텐츠 1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컨텐츠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삽입될 첫 번째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줄게요. 이게 삽입될 영역 1이에요. 요거를 그대로 프래그먼트 1을 그대로 세이브 해제해서 프래그먼트 2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 2라고 수정을 하시고, 프래그먼트 2는 삽입될 영역 2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할 거냐면 파라미터를 외부에서 받을 거예요. 다른 뷰에서 파라미터를 전달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자, 오렌지로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로 바꾸실 거고요. 얘는 컨텐츠 2로 할 거예요. 그런데 파라미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 받을 게 몇 개인지 괄호 안에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되고, 파라미터 명이에요. 내부에서 사용할 파라미터 명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스펜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 텍스트를 이용해서
전달받은 파라미터 파람1과 파람2를 각각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JSP로 치면 이 프래그먼트 어디 갔을까요? 프래그먼트 1과 2가 인클루드 될 페이지, 즉 우리가 여기서 이 페이지를 메인 페이지로 메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놓을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러에서는 첫 번째 컨트롤러에서는 프래그먼트에 있는 메인을 불러줄 겁니다. 이 메인에서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H1 정도 잡고, 자, include라고 제가 표현할 거예요. include, 우리가 요거 그 프래그먼트, 자, 프래그먼트 1에 정의된 프래그먼트를 가져와서 연결할 거예요. 각 영역에 삽입될 내용을 우리 프래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삽입하시는 건 교체하시는 방법도 있고 인서트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 인서트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 거예요. 인서트. 근데 그 전에 요 메인에 기본으로 있는 영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몇 개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div로. 여기는 메인의 영역이에요. 메인의 영역 해가지고 고유한 메인의 어떤 고유한 영역이다라는 걸 제가 색상으로 표현을 할게요.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옐로우로 잡고, 그 다음에 하이트를 한 뭐 100 정도로 잡고요. 100픽셀 정도로 잡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인덱스부터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인덱스부터 실행을 시켜서, 자, 인덱스부터 실행을 시켜서 프래그먼트 테스트를 불러보면, 네, 요 메인의 영역이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메인의 영역이 이렇게 실행되는 거 우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프래그먼트를 인설트해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프래그먼트를 이제 추가할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 프래그먼트를 삽입이나 리플레이스 할 거거든요. 리플레이스 하는 경우 원래는 이 물결 표시 쓰시고 중괄호 요 문법을 쓰셔서 경로를 정의하는 게 기본 문법이에요. 근데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h 인설트나 리플레이스를 하신 다음에는 원래 이렇게 주시고 물결 주시고 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안에다가 연결될 뷰에 패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콜론 2개 주신 다음에 정의된 프래그먼트의 이름을 주시면 돼요. 이게 문법이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div의 영역을 잡고 제가 여기다 id는 탑이라고 할게요. 탑이라고 하고 요 자리에 th 콜론 인서트 속성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문법 정식 문법 그대로 물결 표시 주시고, 우리 그 경로는 템플릿가 기본 인식 위치니까 그 다음 위치부터 주시면 돼요. 프래그먼트 밑에 있는 프래그먼트 1.html, HTML은 알아서 연결하니까 생략, 콜론 2개 주시고, 우리가 아까 영역 이름 컨텐츠 1이라고 했거든요. 컨텐츠 1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요 자리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 1에 우리가 영역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 컨텐츠 1이 이 메인에 삽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메인의 영역을 카피해 갖고 와서 자 2번, 3번 영역을 이렇게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F5번 눌렀을 때 자 삽입될 영역 이렇게 빨간색 우리가 프래그먼트 1에 정의한 영역이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플레이스 문법을 쓰셔갖고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div를 카피하셔서 네, 요 완전히 이제 교체하겠다는 뜻이죠. 요거는 얘는 뭐 메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얘는 인설트는 완전히 이제 삽입을 하는 거고 리플레이스는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는 거죠. 리플레이스 메뉴 2 원래는 이렇게 기본 문법이 요건데 예, 간단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냥 벗기고 경로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괄호도 다 벗기고 경로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메인 영역 3까지 들어간 다음에 빨간색 영역이 2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다 제가 이하를 몇 개 주고 작업을 하면 네,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2개가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자, 이제 컨텐츠 2 프래그먼트 2번에 있는 걸 추가해 볼게요. 이 변수를 넘겨야 되죠. 자, 변수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서는 프래그먼트를 부를 때 변수를 넘기실 수도 있거든요. 사용하실 수 있게. 자, 리플레이스 쓰시고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기본 원래대로의 문법을 사용하실 거고요. 사실 복잡한 것도 없어요. 여기 2번 딱 주시고 우리 영역 만들어 놓은 게 컨텐츠 2잖아요.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의 컨텐츠 2인데 파라미터 2개 받잖아요. 그럼 요 스펙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컨텐츠 2에 하나는 BTS를 주시고 하나는 방탄소년단 이렇게 주실게요. 그럼 파라미터가 자 프래그먼트 1, 2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가 여기도 추가되고 여기도 추가되고 여기도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컨텐츠 2라고 만들어 놓은 이 프래그먼트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 추가가 될 때 BTS랑 방탄소년단이 넘어가죠. 그죠? 자, 여기서 얘가 추가가 되잖아요. 지금 컨텐츠 2 영역이 추가가 되는데 추가될 때 내가 BTS하고 방탄소년단 줄게. 그러면 BTS가 파람 1으로 들어가는 거고 방탄소년단이 파람 2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프래그먼트를 삽입할 때 우리가 변수를 정의해서 값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서 보면 BTS랑 방탄소년단 값이 넘어온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오렌지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는 이렇게 영역을 나눠 놓고 우리 어차피 개념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템플릿을 만들어 주시려면 기본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템플릿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영역이 나눠져 있어야 되죠.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은 타일즈랑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탑이 여기에 추가될 거고
우리가 이제 메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여기에 추가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역은 계속 교체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려면 프래그먼트가 어떤 식으로 추가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